오늘은 좀비 세계에서 펼쳐지는 데드풀과 헤드풀의 모험을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Fuck it. I got this. 저번 시간까지 벌어진 일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지구에서 자신의 좀비 머리를 발견한 데드풀은 이를 되돌려놓기 위해 닥터 베티 그리고 파일럿 비를 만나 마블 세계관 속 또 다른 차원인 좀비 세계로 떠났고 여기서 인간 생존자 그룹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데드풀은 이후 생존자 그룹 리더인 베로니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까지 하지만 어찌됐든 다시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야 했기에 베로니카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의 스토리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고심 끝에 베로니카에게 닥터 베티와 파일럿 비를 위해 좀비 세계에서 떠나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데드풀. 그리고 그렇다면 내일 아침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두겠다 대답하는 베로니카. 이에 데드풀은 이별이 이렇게 슬픈 거라고 포옹을 청하지만 베로니카는 우리의 관계는 그저 비즈니스에 불과하다며 그를 차갑게 대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포탈로 향하기 시작한 이들. 문제는 어떻게 된 건지 이들을 먹기 위해 좀비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 데드풀은 좀비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데 그 순간 AIM 요원들과도 마주치게 됩니다. AIM 요원들 역시 헤드풀을 되찾기 위해 포탈을 타고 넘어온 것이었죠. 데드풀을 보자마자 헤드풀을 내놓으라며 소리치는 사령관 블레이크. 이에 데드풀은 그런 소리 할 시간에 하늘이나 한번 쳐다보라고 하는데요. 블레이크가 고개를 들자 하늘에선 좀비들이 들이닥치고 있었답니다. 요원들이 당황해 좀비들을 써버리는 사이 난장판에서 빠져나가려 시도하는 데드풀 일당. 하지만 그 순간 좀비 업소빅맨이 나타나 이들의 앞을 가로막는데요. 업소빅맨은 어서 여자애부터 먹어버리고 싶다며 흥분했고 이에 베로니카는 로켓이나 먹으라며 응수합니다. 하지만 파워를 흡수하는 능력을 지닌 업소빅맨에겐 아무 소용이 없었죠. 다시 달려드는 업소빅맨을 보곤 이번엔 자신이 한번 해보겠다며 로켓을 건네받는 데드풀. 그는 섬세히 조준한 후 로켓을 발사해보는데 이상하게도 큰 격차를 보이며 빗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업소빅맨은 이젠 조준조차 제대로 못하냐며 그를 비웃어버리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업소빅맨을 묻어버리는 건물. 데드풀은 전투의 대가답게 계산적으로 그를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좀비들과 요원들을 가까스로 따돌린 후 생존자 그룹과 작별 인사를 하는 데드풀 일당. 이렇게 서로에게 행운을 빌어주곤 헤어진 후 이들은 이동수단을 찾아 나서다 거대한 비행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눈에 엄청 튀긴 하지만 별다른 선택권이 없던 이들은 결국 해당 비행선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몸을 실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좀비들이 옆에 등장해버린 것. 아이스맨은 비행선을 격추해버렸고 파이어버드는 당황한 이들에게 순식간에 달려듭니다. 바로 데드풀에게 목이 잘려버리지만 말이죠. 게다가 어디선가 오토바이를 구해오더니 그대로 아이스맨까지 건물 밖으로 날려버리는 데드풀. 이렇게 아이스맨은 무너진 건물의 잔해 사이에 낑겨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신세가 돼버렸고 비행선이 날아가버린 데드풀 일당은 다시 걸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동을 하던 와중 우연히 옷가게를 발견한 이들. 여기서 파일럿 빌은 더러워진 옷들을 갈아입자고 제안했고 안 그래도 찝찝했던 이들은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세 단장을 마치는데요. 물론 갈아입을 옷을 걸칠 몸이 없는 헤드풀은 그저 질투심을 표출할 뿐이었답니다. 세 단장도 마쳤겠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라며 일단 베로니카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해보자는 데드풀. 전화를 받은 베로니카는 흔쾌히 이를 받아들이곤 저녁 시간쯤 보자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수상하게도 아마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그녀가 돌아가는 길에 좀비에 감염됐기 때문이었죠. 한편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리가 없던 데드풀 일당은 베로니카가 말한 장소로 서둘러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베로니카의 잔상이 보이자 데드풀은 그저 자신이 사랑을 나눴던 그녀의 모습만을 떠올리며 달려나가는데 여기서 데드풀은 굉장히 큰일 날 뻔하지만 다행히 베로니카가 감염된 것을 빠르게 눈치챈 베티에 의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베로니카와 한 팀이 된 업소빅맨이 다시 등장한 것. 여기서 업소빅맨은 제대로 싸우기 전 총알이 통하지 않도록 철을 흡수해야겠다며 철근에 손을 뻗는데요. 이에 데드풀은 죽여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며 철근 앞에 휴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철근 대신 휴지를 흡수한 업소빅맨은 거대한 휴지 덩어리가 되어버리죠. 물론 데드풀이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 리 없고요. 자신의 편이 다 쓰러져 위기에 놓인 베로니카. 그녀는 여기서 최후의 수단을 꺼내는데요. 바로 자신이 인간이었던 시절 개발한 백신을 건넬 테니 목숨만은 살려주라고 제안한 것. 그리고 백신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데드풀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잘 생각해보면 거래를 받아들인 건 데드풀이지 베티 박사는 아니라는 것. 이렇게 베로니카는 베티 박사에 의해 건물 옥상에서 던져져 버립니다.
드디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싶던 이때 자신의 부하들과 헬기를 타고 나타나는 블레이크. 블레이크는 만약 헤드풀을 건네준다면 포탈까지 안전히 태워주겠다 제안했고, 데드풀은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이따 배신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헬기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연료를 채우기 위해 잠시 정차한 이들. 여기서 데드풀 일당은 잠시 끼니를 때우며 간만에 여유를 즐기는데요. 이때 블레이크가 뒤쪽에 좀비들이 들이닥치고 있다며 연료가 다 채워질 때까지만 시간을 끌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블레이크가 준비한 함정. 블레이크는 데드풀과 베티가 뒤를 돌자마자 헤드풀만 낚아챈 후 떠나버립니다. 홀로 남은 헤드풀에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며 삿대질을 하는 블레이크. 그리고 그의 손가락을 순식간에 먹어버리는 헤드풀. 당황한 블레이크에게 헤드풀은 말합니다. 이제 너의 몸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으니 살고 싶으면 데드풀에게 돌아가 백신을 달라고 빌어야 할 것이라고. 서둘러 데드풀에게 돌아가 무릎까지 꿇으며 빌기 시작하는 블레이크. 데드풀은 이제부터 매일 아침 자신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는 충실한 노예가 되기를 약속하라 했고, 마음이 급했던 블레이크는 눈물을 훔치며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백신을 받자마자 원샷을 때려버리죠. 다시 한번 다같이 이동을 시작하는 이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블레이크가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고 토로합니다. 이에 데드풀은 시계를 슬쩍 보더니 18분쯤 흘렀구만 이라 말하는데요. 사실 데드풀은 좀비로 변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하기 위해 블레이크에게 가짜 백신을 건넸던 것이었죠. 블레이크가 마셨던 백신은 사실 데드풀의 노란 액체였던 것이고요. I'm gonna sing the beep beep song. Nice dick. 결국 헬기에서까지 밀려버리는 블레이크. 하지만 문제는 블레이크에게만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데드풀 일당 역시 헬기의 연료가 다 닳아버려 늪지 속으로 추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본 파일럿 빌은 여기 뭔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냐고 말하는데, 이곳은 본래 이들이 좀비 세계로 향하는 포탈을 찾았던 늪지였던 것입니다. 다만 차원만 다를 뿐이었죠. 주변을 쑥 훑어본 데드풀은 혹시 모를 공격들을 대비해야겠다며 베티에게 자신의 팔을 잘라달라고 부탁하더니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깨 위에도 구멍을 내달라고 합니다. 그러곤 아프다고 방방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후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답니다. 팔은 반대로 끼우고 구멍 뚫린 어깨 쪽엔 헤드풀을 붙여 앞과 뒤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 데드풀의 예상대로 주변에서 적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맨싱은 기본, 심지어 좀비 무리들까지 들이닥치는데요. 심지어 이 좀비 무리엔 좀비 세계의 데드풀, 즉 좀비풀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데드풀이 무려 3명이나 돼버린 것이죠. 앞, 뒤 모두 신경 쓰며 싸우기 시작하는 데드풀. 그리고 계속되는 난장판 싸움. 데드풀은 좀비풀과 치열하게 승부했지만 자기 자신과 한 팔로만 싸우던 거나 마찬가지였기에 결국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좀비풀에 의해 목이 잘리려던 순간 베티와 파일럿 빌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좀비들도 모조리 무찌르고 상황도 정리됐겠다. 몸이 더 감염되기 전에 아껴뒀던 백신을 마시는 데드풀. 그리곤 그는 아까 베티와 빌이 날려버린 좀비풀의 몸에 헤드풀을 붙여주곤 이젠 몸이 생겼으니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겠구만 이라 말하며 떠날 채비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때 갑자기 헤드풀이 이젠 자유다라고 외치며 순식간에 포탈 속으로 몸을 던져버립니다. 데드풀, 베티, 빌은 모두 굉장히 벙쪄하죠. 그렇다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헤드풀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운없게도 보트가 지나가던 바다 한가운데로 떨어졌고 여기서 보트의 모터에 부딪혀 몸이 다시 날아가는 상황을 맞이한답니다. 그리곤 작은 미니보트에 얹혀 다시 홀로 떠나보내지게 되죠. 이렇게 바다 위에 혼자 남겨진 헤드풀은 말합니다. 다 내 잘못이지 뭐. 한편 포탈 앞에 남겨진 데드풀 일당은 일이 어찌됐든 자신들은 할 일을 다 했다며 본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포탈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베티는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보답을 해주겠다며 데드풀에게 키스를 선사해주는데요. 이에 데드풀은 이제 다음 단계는 결혼이냐 물었고 베티는 일단 저녁이나 한번 사주라며 그의 손을 잡고 포탈로 같이 들어선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데드풀이 도착한 곳은 본래 세계가 아닌 처음 보는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미지의 존재에 의해 중간에 가로채진 것이었는데요. 이 남자의 말에 따르면 베티는 안전하게 인간 세계로 보내졌으며 데드풀에겐 또 다른 미션이 남아있기에 그를 낚아챈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당황한 데드풀에게 미지의 존재는 말합니다. 현재 멀티버스 전체에 위협이 다가오고 있으며 오직 데드풀만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네,
이렇게 데드풀과 헤드풀의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아마 엔딩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이후 데드풀은 여러 멀티버스에 퍼져있는 변형 버전의 자신들을 모아 데드풀 군단을 창립하여 활동을 시작한답니다. 따라서 데드풀 군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데드풀과 헤드풀의 여정을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완벽한 케미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데드풀이 2명이라 너무 정신이 없으셨나요? 이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